자, 발에 일단 86쪽. 86쪽. 첫 번째 파동. 자, 일단 1번에 파동이 진행할 때 에너지 함께 이동. 잠깐만. 에너지는 이동하지. 매질은 이동을 안 해.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동그라미 이동 적어주고 매질은 제자리 진동. 파동 이동할 때 에너지만 이동을 합니다. 매질은 제자리 진동. 이렇게 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X. 2번에 횡파. 자, 선생님 이런 얘기는 종파가 있고 횡파가 있다. 종소리, 피리소리. 이제 선생님이 종소리, 피리, 소리 이렇게 이야기인데 종파의 소리와 지진파의 피파, 소리를 한자로 고치면 소리음, 음파가 될 거니까 초음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됐나? 그리고 얘들은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게. 횡파는 어때요? 라고 하면 진행 방향, 진동 방향. 이 용어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파동이 진행을 하나, 매질이 진행을 하나. 파동이. 여기 조금 전에 매질은 제자리 진동. 이러겠지? 자, 항상 뭐가 한다고? 매질이 진동을 할 거다. 매질이 진동. 파동이 진행. 파동의 에너지. 에너지가 진행, 매질은 진동. 이랬나? 쌤, 그때 용수철 조금 이따 다시 보여줄게. 종파, 횡파 되는 거. 이랬습니까? 그래서 횡파는 어떤 관계? 수직인 관계이다. 종파, 난 이렇게 했어. 종파, 종처럼 따라다니네. 나란하게. 졸졸졸 돌아다니는 거. 그치? 그럼 2번에 OX, O가 되겠다. 3번에 종파, 음파, 피파, O. 됐습니까? 자, 큰 2번. 큰 2번에 봤을 때 파동의, 자, 가로축이 다르네요. 맞아. 가로축이 위치가 되느냐, 가로축이 시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위치가 되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파장, 파의 길이. 파장을 얻을 수 있고, 시간이 되면 주기, 타임. 그러니까 주기의 역수, 진동수도 알아낼 수는 있다. 이랬습니까?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금 파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거나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얘가 진폭이다. 이렇게. 됐지? 항상 얘들 B, 얘가 누구라? 진폭. A가 가로축이 위치돼. 그러니까 파장. 그렇죠. 그럼 C가 주기. 나 3번 문제. 3번 문제. 자, 이렇게 된 것 같아.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여기서 출발했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좀 끊어줘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너희 그림에 있는 거 네 번까지밖에 없는 거 맞나? 그치? 그런데 얼마? 얘가 12m래. 그럼 내 생각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파장은 3m. 된 것 같나? 자, 그리고 첫째 줄에 A에서 B로 진행하는데 2초가 걸렸대. 아, 전체 12m를 가는데 2초가 걸렸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밑에 선지 파장 3m. 됐습니까? 그럼 즉 얘가 몇 번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2초지. 그치? 그럼 주기는 0.5초. 됐습니까? 그럼 V는, 자, 공식 그래도 한번 적어보자. 주기분의 파장, 시간분의 거리니까. 또는 F란다. 이렇게. 됐나? yes. 그럼 진동수가 얼마가 될까? 이게 2분의 1이지. 진동수 2 되나? 됐습니까? yes. 그래서 속력은 얼마가 될까? 아, 주기가 0.5초. 3m. 진동수는 2. 맞지? 그러면 얘를 디귿에. 3번에 속력. 맞다? 틀렸다? 틀렸다. 얘가 요대로 해도 되지. 몇? 6m/s.
선생님 궁금한데 이런 진동순 단위가 뭐지? 할아버지 이름인데 몇 회 하듯이 헤르츠 헤르츠 2헤르츠 라디오 들을 때 맞아 주파수 이야기하는 거 있지 주파수 진동수 몇 메가헤르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할아버지 이름이 돼 그 선생님은 이게 몇 회 이런 의미죠 진동수는 자 안 적어 좋은데 진동수 프리퀀시 빈도는 1초 동안에 몇 회 진동했습니다. 얘를 갖다가 어떻게 몇 헤르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됐나? 자, 큰 4번. 큰 4번에 그럼 이런 3번은 X였다 그지? 큰 4번. 파장이 0.5 진동수가 6이다. V는 뭐라고? F랍니다. 그쵸? 그럼 답은 3m/s. 그 다음에 5번 문제 중요합니다. 5번 문제. 굴절 동그라미. 굴절 실험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라. 원통형으로 해놓고 위에서 빛을 보내는 거라. 근데 선생님 항상 중요한 건 파란색. 그리고 여기가 경계면이야.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된 걸 얘를 갖다가 법선이라고 하는 거지. 법선. 됐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빛이 레이저 빛이 들어가다가 꺾인 것 같나? 그치?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게 들어가는 상황이면 입사각을 기호로 I라고 잘 적어요. 됐나? 그러면 꺾여서 다른 매질로 갔었지. 이때를 무슨가? 굴절각, 굴절광선. 그래서 이 굴절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일반적으로 R로 이야기한다. R. 그치? 그 기호가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굴절 법칙, 스넬 법칙 또는 굴절 법칙이다. 이게 각이 중요한 게 아닌 거라. 매질의 종류가 중요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매질을 중요했고 그럼 중요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볼게요. N12 1에 대한 2의 굴절률 소문자에는 굴절률 1에 대한 2의 굴절률 1에 대한 이렇게 하면 1이 기준이지 그치? N1분의 N2 우리 이런 얘기 했던 기억나나? 자, 선생님이 이걸 여러 번의 실험했는 걸 포개게 자, 법선이 있었었고 위에는 공기 밑에는 유리로도 한번 하고 그리고 물로도 한번 할게 유리로 물로 그러면 만약에 공기 중에서 빛이 진행을 했대 그치?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공기보다는 얘가 촘촘하지? 방해를 받는다 각도가 커질 거다 그러면 물 유리 누가 더 촘촘하다면 고체 유리가 더 촘촘해질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유리일 때는 빨간색으로 할게 이렇게 꺾였어 근데 물일 때는 좀 덜 느려져서 각도가 좀 덜 작아진 거지 자, 이거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똑바로 진행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흰색은 요만큼 꺾였고 빨강색은 많이 꺾였다 그치? 꺾이는 거 정도, 굴절률. 그러면 우린 어떻게 굴절하는 정도가 큰 게 빨강색이었고 그러면 엄청 각도가 많이 작아질 거라. 각이 엄청 작아졌다. 이랬지? yes. 그래서 N1분의 N2 했었을 때 굴절률과 사인 B값 역수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 조금 훼손을 시켰는데 이거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했던 기억나나?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매질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질 건데 각의 B는 중요하지 않고 각에 대해서 사인 B 값이 일정하다. 그러면 니은만 일정한 값을 가질 거대. 이해됐습니까? 니은만 일정한 값이다.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물에서 공기 중으로 들어갈 거다. 물에서 공기 중으로 들어가면 느려질 거다. 거기다 생미를 이렇게 적을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간다. 각도가 크고 속도도 크고 파장도 길고. 여기 오면 속도도 각도도 파장도 다 작아지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각이 아니라 각은 사인에 대한 각이다. 그리고 굴절률은 반대로 좀 뒤집혀 있다. 요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선지. 여기서 공기 중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입사각이지. 여기서 꺾이는 거니까 굴절각인 거고. 입사각이 커야 되겠네. 1번에 입사각이 커야 되지. 굴절각의 크기가 더 작다. 맞지? 오, 두 번째, 진동수. 쌤 이런 얘기 했나? 동수씨. 변하면 안 되지. 그치? F는 일정. 동수씨 바뀌면 안 돼. 쌤 남편 이름까지 바꾸는데. 맞지? 진동수. 동수씨 변하면 안 돼? 됐지? 니은에. 그러면 빛의 진동수 물에서 공기에서 다 똑같대? S? 땡.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V는 F라고 한 거야. 이 동수씨가 일정하니까 요거 두 개 비례관계. 아, 그 속력 크면 파장이 길다. 이렇게. 이랬습니까? S. 그럼 2번 X. 3번 공기에서 더 빠른 거지. 물에서 느리다. O. 됐습니까? 그럼 OX. O. 7번 문제. 7번 문제. 자, 쌤 이런 얘기를 할게. 쌤 파동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일단 쌤이 파동 중에 대표적인 게 빛이었으니까 빛은 직진도 하고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장애물 뒤로까지 가더라고. 회절도 하고 그리고 간섭 현상도 일어나더라고. 됐습니까? 그럼 파동은 직진,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런 걸 한다는 거지. 그 중에서 7번에서 뭔지 찾아봐 이렇게 된 거야. 뭐였다? 굴절이었다. 다른 매질이 지나갈 때 빛이 꺾여서 진행을 하더라. 이랬습니까? 그럼 뒤에 가서 빛뿐만 아니라 입자들도 파동성이 있었다. 그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빛만 너희들 교재에서는 빛만 얘기를 하니까. 넘어간대? 자, 8번 문제. 왼쪽 그래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로축 위치, 파장. 됐습니까?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파장이 얼마였다? 20cm 대. 단위 조심. 항상 물리는 단위 조심해야 된다. 센티미터인지 미터인지. 센티미터를 알려주고 미터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 나 아니라 가로축이 시간이지. 이렇게 된 거 맞아? 쌤 생각에 시작. 이렇게 하면 이게 1회지. 다시 제자리로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주기가 몇 초가 될까? 4초가 되겠지. 4초. 됐습니까? 진폭은 어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냥 진폭 A. 진폭은 10cm. 많이 안 헷갈리나? 파장, 주기, 진폭. 어차피 한국말 쓰는 거 싫어해서. 그치? 자, 그러면 1번 10cm, 8번 진폭 10cm. 9번 파장 센티미터제 20cm. 세 번째 주기는 4초, 속력은 그러면 4초 동안 20cm를 간 거지. 5cm per sec. 됐나? 내려가서 진동수는 어때요? 주기가 4초니까 진동수는 역수관계. 4분의 1 헤르츠, 0.25 헤르츠. 정답. 됐나? 2번 P점은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할까? 이거다. 이게 진동수라는 게 아까 쌤 적어줬을 때 1초 동안에 몇 회 진동에 이 말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게 0.25 회 되겠지. 말 되겠나? 4분의 1이 0.25니까. 그래서 2번은 땡. 3번 P 1회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어? 한 번 4초. 5번에 4번에 별표. 4번에 P점이 1초 후에 변위는 이렇게 물었지. 됐나? 자, 그럼 잠깐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금 파동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축의 위치. 이 점이 P. 사실은 이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왼쪽으로 진행이란 말을 안 했거든. 그래도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시작. 여기서부터 한 번까지가 4초라는 거야. 그치? 그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처럼 이걸 4등분으로 나눠야 된다. 4등분으로. 이해됐나?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얘가 만약에 여기 있는 매질이 있단 말이야. 이 매질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다. 남들이 봤을 때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 쌤, 그때 파도 타기 응원으로 그랬지. 파도 타기 응원할 때 내가 옆에 앉았다 섰다만 했지, 옆으로 가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점 자체도 어떻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옆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란 거지. 그럼 이 P점은, 이렇게 지금 꼭대기에 있지. 지금 꼭대기에 있는데 0초에서 4초가 되었을 때 1회가 됐을 거고, 그걸 나누면 1초, 2초, 3초, 4초가 됐을 때 위치가 변위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럼 결국 얘가 위에, 중간에, 밑에, 중간에, 위에. 시작 0초 1, 2, 3,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나? 됐어. 그래서 변이 빵 돼야지. 1초일 때는. 5번에 한 주기 동안 몇 센치 진행을 할까? 4장. 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 5초, 1초 동안 몇 센치 갈까? 우리 아까 속력 구했어? 속력 주기분해 얘들 5cm per second.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1초에 5cm 가는 거지. 자, 번외편이다. 자, 잠깐만.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혹시 이거 있나? 둘째 줄, 저 위에 둘째 줄. 나는 가 순간부터 P점. 얘 P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됐습니까? 요 점을 시간에 따라 표현을 했다. 자, 그럼 이거 잘 봐. 있잖아요. 파동은 분명히 진행을 하고 진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매질은 제자리 진동을 하지. 파동의 진행 방향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럼 쌤 얘기 들어봐봐. 바로 지금 이 점이 위에 있지. 위에 있다. 위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그럼 바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렇게 있는 파동이 요 점이 있어. 만약에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왼쪽으로 진행하면 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얘기를 못한 건데 진행 방향 선생님이 P점 말고 좀 고칠게. 아래 P점은 알 수가 없어. 요 점을 봐야 돼. 요 점. 됐나? 자, 요거 Q점이래. Q점. 선생님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볼게. 안 따라 그려도 돼. 자, 우리가 요거 시간에 따라서 Q점의 변이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됐나? 지금 Q점 어디 있어? 중앙에 있지. 그치? 근데 조금 있다가 얘가 중앙에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만 있다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치? 그럼 자, 파동이 어떻게 돼야 되냐? 파동이 요 점이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 파란색 발에 이걸 똑같이 약간만 옆으로 밀었어. 약간만 옆으로. 그러면 이 점은 옆으로 가는 거 아니지? 매질은 제자리 진동해야 될 거니까. 파동이 약간만 옆으로 가니까 이 P점은 조금 있다가 이 변위를 가져야 된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 거지.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Q점은 올라가는 형태를 가질 거다. 조금 어렵나? 자, 이게 사실은 번외편 하기에는 조금 무게가 있는 문제인데, 자, 발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는 안 적어도 된다. 다음에 할 때 선생님 충분히 해줄 테니까 한 번은 설명을 해줄게. 자, 파동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위에 점이나 밑에 점은 했을 때 오른쪽 왼쪽 이동 방향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점 중간에 있는 점을 묻는 거야.
그럼 만약 파동이 왼쪽으로 진동한대, 진행. 파도 타기 응원하는데. 와 하는 게 옆으로 간단 말이야. 왼쪽으로. 그러면 만약에 요 형태가 그대로 누가 봤을 때 요렇게 정말 약간만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 점, Q점에 있던 애가 빨간색이 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건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냐? 시간에 따라서 Q점이 중앙이었다가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갔구나. 왼쪽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다 그릴 필요는 없어. 요 파동의 똑같은 형태를 옆으로 그려서 이게 내려가는 상황이다. 왼쪽 진행. 왼쪽으로 보냈는데 내려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쭈루룩 그렸는데 이번에 이 점을 할게. 이 점. 파동이 왼쪽으로 간대. 그럼 어떻게? 요거 똑같은 약간만 옆으로. 그치? 근데 Q점은 옆으로 가면 안 되잖아. 위로나 아래로 가야지. 그러니까 잠시 후에 어디에? 여기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올라간다는 얘기지. 똑같이 왼쪽으로 진행을 하지만 내려가야 될 수도 있고 올라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됐나?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놔라. 예스. 그래서 나중에는 진행 방향을 물을 수가 있다.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자, 13번에서 16번까지는 우리가 딱 봤을 때, 굴절이다? 보이지,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는 안 해놨는데, 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경계면이 서로 나란해야 될 것 같아. 경계면이. 근데 경계면이 나란하다. 자, 87쪽에 경계면이 하나, 둘, 셋. 나란한데 이게 진행을 한다. 공기 중에 있다가 매질 1에 갔다가 매질 2에 갔다가 다시 공기. 됐나? 그러면 너희들 눈에 보였는 건 뭐가 보이냐? 60도가 보이고 30도가 보이고 45도가 보였단 말이야. 물론 꺾였어. 어떻게? 법선에 대해서 각도가 60도가 있다가 내려와서 법선에 대해서 이게 30도. 보니까 그렇지, 그지? 그러면 얘들은 억각으로 30도. 그리고 또 다시 내려왔을 때 얘는 이거보다는 조금 크게 45도가 된 것 같다. 그러면 과연 얘를 꺾여서 공기 중에 오면 몇 도일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나? 스넬 법칙. N1 사인 세타 1은 일정하다. 매질과 그 사인 값의 곱이 일정할 거다. 됐습니까? yes. 그러면 자, 일단 13번. 선생님 이렇게 했던 기억나? 나는 했을 때 각도, 속력, 파장 다 길고 굴절률 작다. 세타, 속력, 파장, 굴절률 반대로 했잖아. 나는 각 크면 얘 각 작네. 각이 중간이네. 클리어 끝. 각이 큰 거 세타를 크게. 각이 작은 거 세타 작게. 그럼 이게 바로 속력 값이잖아. 됐습니까? 그럼 속력은 누가 제일 커? 공기. 그리고 2, 1. 이해됐습니까? yes. 두 번째, 14번의 별표. 공기에 대한 1의 굴절률. 14번에 이렇게 된 거지.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줘야지. N1 사인 세타 1 되듯이 이렇게 대각선 곱했을 때니까 사인 세타 1의 거, 사인 세타 공기 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딴 거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세타하고 굴절률 이렇게 얘기가 돼줘야 될 거라. 됐습니까? 그러면 뭐에 대한 공기에 대한 1의 굴절률 자체가 얘니까 사인 1의 거, 사인 공기의 거. 됐나? 응. 1에서 각도 30도. 얼마 분의 2분의 1분의 공기에서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다 날리지? 그럼 남은 게 얼마? 루트 3. 됐습니까? yes. 15번에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꺾였잖아. 연속적으로 꺾였을 때는 중간에 어디가 하나 삭제가 되더라도 각도, 매질이 같으면 각도가 똑같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N1 sin 세타 1. 여기서 N1 sin 세타 1이라는 게 공계에서 굴절률, 공계에서 사인값. 매질 1에서 굴절률, 매질 1에서 각도. 곱이 같아야 될 거니까. 같은 매질이면 각도가 똑같다. 몇 도? 60도가 될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 16번 굴절 동그라미. 굴절했는 까닭이 뭐냐면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지. 속력 동그라미. 맞다. 동수씨는 제일 크다 작다가 없지. 동수씨는 일정이지. F는 일정할 거다. 다른 매질을 만났다. 굴절률 바뀌는 거는 맞아. 속력 바뀌는 거 다 바뀌는데 진동수는 안 바뀌어. 3번에 파장은 원이 가장 짧다. 이거 봤을 때 원이 각도가 제일 작다 이가. 그러면 파장도 제일 작겠지. 됐나? 4번에 1에 대한 2의 굴절률. 자, 4번 빈여백이 잠깐만 있으니까 그 밑에 약간 있으니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그러지 말고 이거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굳이 안 적어도 있죠. 세타 2 각도가 더 크다 이가. 그치? 그러면 얘는 큰 것분의 작은 거네. 그 값은 1보다 작겠지. 분자가 1보다 작으면. 그 땡이지. 됐습니까? 자, 5번에 공기에 대한 2의 굴절률. 이거 N 공기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적겠지. 그럼 이걸 굳이 적자면 N공기분의 N2 되겠지, 그치? N공기분의 N2. 그러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공기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사인 세타 2 2분의 루트 2 사인 공기 2분의 루트 3 날리시고 얼마? 루트 2분의 3 됐지? 자, 궁금할걸? 쌤 유리화 할까요? 안 해도 돼요. 2분의 루트 6 안 해도 돼. 나 보통 잘 안 한다. 전체 한꺼번에 해도 될 거고 요거 루트 2분의 루트 3 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근데 조심해야 된다. 가끔 요걸 바꿔놔. 착각을 잠시 해. 그러면 사실 쌤은 이렇게 안 적는다. 나 미안. 이렇게 적어줘서 나 이렇게 안 적어요.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많으냐? 자, 너희들 사인값 알아 몰라? 알지? 사인값의 B. 사인 세타. B가 루트 3대 1대 루트 2. 됐나? 그러면 쌤 아까 적었던 거 N1 사인 세타 1 곱이 똑같지? 그치? 사인 세타에다가 굴절률 곱했는 게 일정한 거야. 그러면 최소 공배수 얼마? 6 되면 되겠네. 굴절률의 B는 루트 2, 루트 6, 루트 3. 매번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자, 괄호 4번 다시 할까? 괄호 4번. 1에 대한 2의 굴절률. 1에 대한 2의 1, 분모가 크네. 1보다 작다. 나올 수 있겠나? S. 자, 5번. 공기에 대한 2의 굴절률. 공기에 대한 2. 이거 공기에 대한 2의 굴절률 그대로 적으면 되지. 루트 2분의 루트 3. 안 적어도 바로 나오죠. 그렇지. 됐습니까? 자, 선생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잘 안 적는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여러 번 연속적으로 굴절을 하면 사인 B값 굴절률 바로. 아무도 사인 B를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선생님은 사인 특수각에 대해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쫙 이렇게 많았잖아. 2분의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적으니까 답이 클리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단순함비를 못해. 쫙 적어보니까 요렇더라. 코사인은 거꾸로 가재. 됐습니까? 루트 1, 2, 3, 4, 5 이게 하듯이 루트 0, 1, 2, 3, 4 이렇게 딱 하니까 너 다 아는 값이다. 나는 어쨌든 요를 외웠다. 잘 안 외워져서. 됐나? 자, 갈로 6번 하겠습니다. 16번에 갈로 6번. 자, 공기. 얘들 굴절율은 야, 각도하고 거꾸로 되겠네. 그치? 누가 제일 커? 원이 제일 크고 공기가 제일 작아. 저걸 넣겠는데 적을 게 없지? 원이 제일 커야 되지. 탈락. 동안데 7번 가동의 요소 파장 매질의 한 점이 1회 동그라미 거리 동그라미 1회 동안 가더라 거리 맞네. 두 번째 주기는 끊고 한 파장 시간 맞나? 5. 3번 진동수 단위 시간 동안 몇 회 아까 1초에 몇 회 이렇게 얘기했지? 헤르츠 기억하고. 자 4번에 주기진동수 역수관계 맞겠다 그지? 5번에 진폭 위상이 같은 잠깐만요. 위상이 같은 인접한 두 점 사이 거리 밑줄 쫙? 이거네. 선생님이 질문이 있는데 자 그림이 좀 잘못됐다. 자 요거 위상이 같을까 다를까 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 위상 한 번만 적어볼까? 위상이 뭐지? 현재 위치하고 운동 상태하고 현재 위치하고 운동 상태하고 합해진 게 위치 운동 상태. 자, 요점 P, Q 안 적어도 됩니다. 지금 질문이다. 얘들 둘이 위상이 같을까 다를까? 아마 다를걸. 왜냐고? 자, 지금 위치는 똑같지? 그치? 근데 파동이 얘들아 만약에 아까 하고 다르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할게. 그러면 P점은 올라가야 되겠지. Q점은 조금 있다가 될 거니까 내려가야 되겠지. 운동 방향이 같아 달라. 그러니까 PQ는 위상이 다르지. 됐습니까? 그럼 위상이 같은 거 여기가 위상이 같겠네. 마루마루. 그럼 이거 거리 파장인데요? 빙고. 그러니까 5번은 위상이 같은 두 인접한 점 사이 거리니까 파장이 되는 거지. 18번 할까? 18번 공기 중에서 소리 속력. 소리 속력이 얼마게? 340 미터 퍼 세크. 상식적으로 알아준 좀 편해. 340 미터 퍼 세크. 빛하고는 차원이 다르대. 그치? 근데 자 여기서 나온 거 진동수 나왔네. 680 헤르츠. 뭐 물을 것 같아? 공식 나오면 V는 F랍니다. 끝. V는 F랍니다. 파장이 얼마? 0.5 미터. 근데 센티미터로 물을 수도 있지만 얘는 단위가 없지 그치? 그럼 일반적으로 공식 단위는 미터입니다. 파장은 0.5 미터다. 19번. 자, 쌤이 너희 반에는 사실은 줄의 속력을 이야기했거든. 근데 일요일 반 줄의 속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교육과정상 빼는 것 같아서. 자, 쌤이 줄의 속력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할게. 교육과정상 빠진 것 같았는데 혹시 고급적으로 갔을 때 또 필요할까봐 줄의 속력. 줄에 의해서 이미 속력이 결정된 거다. 줄의 종류. 어떤 줄이냐에 따라서 또는 탱탱하면 속력이 빨라요. 가늘면 속력이 빨라요. 즉 혹시 줄다리기 해봤지? 그치? 줄다리기 쫙 한다고 놔둬놓고 내가 여기서 팍 흔든대.
팍 흔들면 줄이 여기서 흔드는 거 저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나? 묵직한 줄이잖아. 그치? 근데 쌤이 전선 가느다란 거 쫙 놔두고 탁 치면 벌써 갔을 거야. 그래서 줄은 그냥 탱탱하고 가느다라하고 가볍고 이러면 빨리 전파가 될 거다.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봐. 일단 그림이 지금 19번에 내가 이렇게 된 줄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거 몰라도 돼. 펄스. 팍! 한 번만 칠게. 이걸 펄스라 그래. 파동 계속해서 흔드는 거하고 다르게 탁! 한 번만 치는 건 펄스라는 거야. 됐지? 그럼 내가 여기서 딱 치고 나면 얘가 어떻게? 지금 처음에 이 사람이 손이 움직였지? 이 사람 손이 위로 갔어. 그 두 번째 그림. 여기서 보니까 이 줄이 이렇게 되어서 갔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으로 와서 위로 가서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야. 그 마지막 줄만 보면 돼. 마지막 줄에 시작해서 한번 이렇게 되었을 때 보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제자리에 온 것 같단 말이야. 요거만 해도 충분히 한 바닥인 것 같다. 그럼 마지막 그림의 요 바닥이 얼마? 40cm라 보이나? 됐습니까? 그 마지막 그림의 바닥이 0.4m이다. 잘 됐나? S? 근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했을 때 마지막 줄, 요 모습 나타날 때가 몇 초 걸렸다? 0.8초죠. 됐습니까? 그럼 주기가 0.8초. 파장은 40cm. 응? 그럼 1번. 일단 내가 봤을 때 종파겠나 행파겠나? 행파겠지? 응. 땡. 두 번째 주기가 0.8이겠지. 땡. 디귿. 속력은 그러면 요거대로 하면 자 얘도 미터 퍼 세크제 나온 거 미터 퍼 세크니까 얘를 밑으로 고치면 0.4 2분의 1 0.5 미터 퍼 세크 됐나? 5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되겠다. 자 19번 문제 밑에 20번 문제가 줄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줄 문제 첫 번째 내가 손이 흔들면 그거대로 쌤 아까 그런 얘기했나? 동수씨는 변함없다 그랬지. 그럼 동수씨는 언제 생기느냐? 내가 흔들 때 파동 발생시키는 파원에서 결정이다. 파원에서. 이랬습니까? 그럼 선지 기억. 내가 손으로 흔들었잖아. 그럼 내 손에서 흔들림 요게 파원이겠지. 그럼 줄에서도 진동수는 똑같다. 잘 되겠나? 그럼 기억에 OX 5 됐나? 얘네 속력은 AB가 같다. 이런 그림 봐봐. 그리고 첫째 줄을 보니까 종류가 같은 줄 AB 됐지. 오케이. 그럼 속력이 똑같은 거라. 줄 종류 때문에 속력이니까.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그치. 온 거지. 근데 쌤 이게요. 왜 다를까요? 자, 바레이. 왜 똑같은 줄이 줄 종류가 같은데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될까? 이유가 뭘까? 얘가 파장이 길고 짧지. 이 파장이 왜 달라진지 알아? 그치. 내가 흔든 횟수가 다른 거라. 그래서 줄의 속력이 같기 때문에 V는 F람다지. 내가 천천히 흔들면 파장이 길어지고 내가 다다다다다 흔들면 진동수가 커지면서 파장이 짧아지는 거라. 이랬나? 됐어. 그러면 어느 게 더 빨리 흔들었어? 그림에서 보니까 가에서 B가 내가 훨씬 더 빠르게 흔들었다. 이 빠르기는 얘들아 자 이렇게 줄에서 빠르기가 아니라 내가 흔드는 빠르기니까 이게 진동수가 큰 거지. 이해됐습니까? 빠르기지만 줄에서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은 똑같을 거다. 말 됐나? 그럼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됐지? 됐어. 그 다음 이제 88쪽
188쪽을 봤을 때 일단 뭐가 나오느냐? 빛간섭이 나오네. 빛간섭. 자, 잠깐만. 내일 우리 간섭이라는 거 했던 기억나? 간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영. 영국 학자인데 영이라는 학자가 있어. 이 사람이 빛의 간섭 실험을 했어.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일단 광원이 있어. 레이저를 쏠 거야. 근데 가까이 단일 슬릿. 그리고 이 슬릿이 있었을 때 쫙 직선상에 대칭으로 여기에 지금 구멍이 잘 안 보일 거니까 슬릿 이렇게 놔뒀다. 됐나?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빛을 보냈다. 빛을 보냈지만 여기 분명히 여기 빛을 딱 보내면 장애물 뒤쪽이 막혔지. 근데 이거 장애물 뒤쪽이 막혔는데 이 뒤쪽으로 빛이 갈 거라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 하나만 적을게. 장애물 뒤로 파동이 전파가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회절이라고 한다. 회절. 그럼 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이렇게 강당에 문이 되게 좁게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들어오면서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훅 퍼져서 갈 거다. 훅 퍼져서. 그러면 여기 빛이 왔지? 빛이 와서 이 빛이 똑바로 앞으로만 쫙 직진하는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퍼져서 갈 거라고. 퍼져서 갈 거니까 이 두 지점에도 빛이 도달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S1과 S2는 완전히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여기는 같은 위상의 빛이 도달을 했을 거다. 됐나? 그러면 여기 S1, S2의 두 파원이었던 거지. 두 파원. 위상이 같은 빛이 도달했다. 즉 위상이 같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 마루가 도착했으면 이쪽도 마루가 도착을 한 거지. 그러니까 파원이 마루가 된 거지. 됐나? 그리고 난 뒤에 이 뒤에 실제로 요 거리보다는 스크린까지가 멉니다. 그치? 스크린까지가 멀고 이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라지 L 스크린까지 거리. 그 다음에 이중 슬릿 요 사이 거리가 스몰 d. 스몰 d. 사실은 이 거리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단위 슬릿, 이중 슬릿, 이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문제에서 묻더라고. 잘 묻거든. 나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쫙 왔을 때 요 점, 약간 삐뚤었는데 요 중간에 이 지점이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빨간색 레이더 했더니 여기가 분명히 가로막힌 것 같은데 빨갛게 되더라고. 억수로 밝게. 나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보강 간섭. 그러면 지금 간섭은 뭐였죠? 간섭은 실제로 중첩 원리 그리고 독립성을 함께 겸비해서 이야기할 건데 간섭 하나의 파원이 아니라 이 파원에서 온 거, 이 파원에서 온 거 합해서 어떤 변위의 변화를 일으킬 거다. 근데 두 가지가 있다. 무슨 간섭이 있느냐? 보강 간섭이 있다. 또는 상쇄 간섭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빛이 오긴 한데 한쪽에서는 마루가 또 다른 한쪽에서도 마루가 또는 한쪽에서 보내는 게 골이 되는 상황으로 또 다른 골골이 만나거나 마루마루가 만나는 결국 빛은 굉장히 밝아집니다. 밝아진다. 상쇄 간섭은 한쪽에서 왔을 때 마루, 한쪽에서 골. 무슨 얘기냐? 이게 이중 슬릿이 있었었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여기서 위 올라가는 거 붙어 있었지? 똑같이 이렇게 됐다가 이게 내려가는 쪽이 합쳐진 거야. 그럼 이거는 여기서 똑같이 시작을 해서 이쪽도 골, 이쪽도 골이 온 거지. 그럼 골골이 왔다. 이런 경우에 밝아지더라고. 밝아지더라고. 나 같은 위상이 도달을 하니까 밝아지더라. 반대 위상으로 도달하니까
상쇄가 되더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 이렇게 하면 그 값,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치?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경로차. 익숙하진 않을 거라. 익숙하진 않을 건데 경로차. 이런 단어가 있어. 경로차. 경로차가 있는데 얘를 델타라는 표기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모를 쓸 거다. 그치? 이게 2분의 얼마 람다 이렇게.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었냐? 만약에 마루마루거나 골골이라고 그랬지. 그치? 만약에 여기가 마루고 여기도 마루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파원이 마루마루인데 마루마루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임의로 예를 들어서 이쪽이 3람다만큼의 거리. 어디에서? 파원에서 이 지점까지 3람다. 라면 얘가 마루라면 이렇게 했을 때 마루 하나 둘 셋 하면 3람다. 똑같이 마루일 거라고. 말 됐나? 근데 여기 한쪽도 5람다. 딴 쪽은 여기서 왔었고 그림이 이쪽에서 와야 되는데 하원이 쏘리 얘를 고치자. 얘는 2람다. 여기서 3람다, 여기서 2람다. 뭐 이렇게 했는 지점이 있다. 됐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 3람다, 2람다. 2람다 해도 마루의 파원이었으니까 마루가 되겠지. 마루가 되면 뭐가 된다? 보강이 될 거다. 그럼 그렇게만 봐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경로 차이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던 기억나나? S1 어떤 점, S2 어떤 점 사이의 직선거리의 차이의 절대값. 이렇게 식을 적었었거든. 여기가 S1이고 여기 S2다. 여기 P다. 이렇게 하면 이 길이 이거 3람다고 2람다니까 차이하면 1람다구나. 근데 이게 1람다 하지 말고 어떻게 2분의 짝수 람다. 얘가 1이면 2분의 2 아이가? 그치? 물론 너희들한테 식으로 나왔던 거 뭐 2분의 2n 플러스 1 또는 뭐 2n 이렇게 나왔잖아. 별로 복잡한 거 안 좋아해요 나는. 결국 해석을 하면 2분의 홀수냐 2분의 짝수냐니까. 경로 차이가 언제 경로 차이가 2분의 짝수 람다가 되거나 경로 차이가 2분의 홀수 람다처럼 되면 상쇄다. 됐나? 됐어. 자, 중요한 식이 하나가 있었다. 중요한 식이 어떤 거였지? 중요한 식은 얘는 쌤 입으로 외워달라는데 입으로 델타 x는 2분의 L 람다. 공식 까먹으면 머릿속으로 쥐어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예전에 볼 때 빨간색 파란색 된 거 봤지? 빨간색이 훨씬 더 간격이 널찍했거든. 이게 뭐였죠? 무늬 사이 간격.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까지. 얘가 무늬 사이의 간격이라고 합니다. 무늬 사이 간격은. 이게 슬릿이었거든. 이중 슬릿 간격이 좁으면 구멍이 좁으면 확 퍼져나갈 거니까 오히려 여기가 간격이 넓어질 거다. 요게 좁으면 됐나? S. 그 다음 파장이 길면 빨강색이 훨씬 더 넓었어. 됐나? 그래서 파장이 길다. 빨강색이 파란색보다는 훨씬 더 길더라. 됐습니까? 하나 더. 스크린까지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화면이 커져. 여기가 스크린까지 거리니까. 얘가 길어지면 화면이 커질 거니까. 자,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자, 단색 광이 슬릿을 통과했다. 간섭 동그라미 만들 거다. 그림 밑에 스크린에 생긴 무늬를 나에서 다처럼. 오, 그러면 거기 나에서 다처럼 뜬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델타 x를 줄여라 이 말이지. 그치? 델타 x 줄이기 위해서는 거리를 줄이거나 파장을 줄이거나 아니면 간격을 넓혀주면 되겠다. 끝났네.
파장을 짧게 한다. 선지 니은에 있네. 아, 기억이네요. 쏘리. 기억. 니은에 이중슬릿 사이 간격을 T제. 맞지? 넓게 해야 되네. 탈락. 세 번째, 스크린까지 거리 디귿이네. 얘는 좁게 한다. 맞다. 됐습니까? yes. 자, 22번에서 23번.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 첫째 줄 단색 꽝 동그라미. 스크린 중앙의 5점은 밝은 무늬. 밝은, 이런 눈으로 확인했나? 그치? 5점인데 빨갛다, 밝다. 5점 주변에 어두운 무늬와 밝은 무늬를 반복을 한다. 교대를 밝고 어둡고가 계속해서 될 거다. 라지 D는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 사이 거리 밑줄 쫙. 아, 그 녀석.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랬나? 대문자 D 필요 없습니다. 됐지? 전혀 의미가 없다. 자, 스몰 D. 우리가 알던 그 위치 맞지? 라지 L. 스크린까지 우리가 알던 거 맞지? 밑에 둘째 줄 델타 X. 스크린에 나타난 인접한 단일근 무늬 사이의 간격. 우리가 아는 거 무늬 사이의 간격. P점은 스크린상에 고정된 점이다. 오케이? 자, 밑으로 갑니다. 단색 광이 단일 슬릿 통과했지? 봐봐. 여기가 장애물인데 장애물 뒤로도 빛이 갔다 안 갔다? 갔지. 그러면 회절이다. OX. O다. 됐습니까? 왜 회절을 시켰냐면 회절을 시켜야 여기 같은 위상이 분명히 생기는 거다. 혹시나 그냥 여기 광원을 따로 하잖아. 같은 위상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서 광원을 하고 똑같이 대칭되는 거리하면 여기가 바르면 여기 분명히 마르거든. 그래서 위상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단일 슬릿을 뒀다. 둘째. 자, 2번. 스크린상의 P점 보강일까 상수일까? 까만색인데? 상수겠지. D를 크게 하면 아무 의미 없지. D, 라지 D는 X, 필요 없음. 스몰 D를 2배로 하면, 얘가 2배면 쟤는 2분의 1배겠지. 그렇죠. 탈락. 마지막 L 2배 마음에 드네. 델타 X 2배가 될 거다. 아이고, 얘도 틀렸네. 됐습니까? 정답 몇 번? 1번. 23번의 별표. 다른 조건은 바꾸지 말래. 파장이 2분의 1배 동그라미. 파장이 2분의 1배. 요거로 바꾸래. 그랬을 때 밑에 S1, S2를 지나 5점의 경로차. 얘들아, 이 5점은 완전 대칭되는 지점 아이가? 맞지? 그럼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처럼 될 거니까 이거 무조건 5점은 경로 차이가 0입니다. 됐나? 그럼 기억, 선지. 경로차가 0이다. 파장 바꾼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P점에서는 보강이 일어난다. 요게 별표인 거다. P점. 위에 그림 다시 한번 가보자. 너희들한테 밝고 어둡고 교대로 나타나지. P점은 어디야? 밝고 어둡고가 P점이가?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 경로 차이가 0, 2분의 1 람다, 2분의 2 람다, 2분의 3 람다, 2분의 4 람다, 2분의 5 람다 이렇게 교대 순서로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이렇게 갈 거거든. 밝고 어둡고 됐지? 그럼 P점은 얼마야? 0, 2분의 1, 2, 3 2분의 3 람다가 말 되겠나? 그 말을 기억을 해야 돼. 이 P점은 밝고 어둡고 되면 혹시 0은 짝수가 홀수가? 0은 홀수가 짝수가? 둘 다 아니다 이가. 아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짝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거 할 때는 내가
이게 원래 정의도 조금씩 바뀌거든, 수학과학은. 정의 바뀌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2로 나눠서 떨어진다는 의미로. 2분의 0도 2분의 0 남다. 2분의 1, 2, 3, 4, 5. 대칭입니다. 밑으로. 됐지?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한다. 경로차, P점. 일단 얼마다? 2분의 3 남다다. 2분의 3 남다다. 됐나? 자, 근데 그 다음 거 달발의 색깔펜. 어떻게 할 거냐? 2분의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파장을 2분의 1배로 바꾸라 그랬지. 그럼 여기 파장 자리 얼마? 무조건 2분의 1 람다가 돼줘야 돼. 가능하겠나? 그럼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얘랑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이거 6적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 6적으면 끝나지. 응. 그럼 이거는 2분의 짝수 람다가 되겠지. 말 됐나? 됐어. 그러니까 이게 파장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 값을 바꿔야 돼. 그럼 어쨌든 여기가 갑자기 짝수로 바뀐 거. 아까는 보강이었지, 까만색. 아까는 상수였지. 보강으로 바뀔 거다. 말 되겠나? 응. 그럼 OX? 5. 델타 X가 2배 되나? 파장이 절반인데? 델타 X가 절반이겠지. 꼭 입으로 외워도 델타 X는 D분의 1 람다. 됐습니까? 왜 입으로 외우라 했냐? 몰라, 내하고 다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보통 쌤이 이렇게 시켜보니까 대체로 비슷해. 네가 잘 틀리는 거 나도 잘 틀리고, 네가 헷갈리는 거 나도 헷갈리고. 내가 처음에 이걸 공부할 때 입으로 외웠어. 뭐 저래? 델타 X는 D분의 1 람다. 물론 생각하면 돼. 파장이 긴 게 짧았던 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입으로 외워서 델타 X는 D분의 1 람다 했더니 교육과정 쭉 바뀌고 났는데 한 10년 후에 했는데도 그냥 바로 델타 X D분의 1 람다 바로 생각나더라고. 나 입으로 외워라. 자, 넘어갑니다. 24번. 이제 렌즈입니다. 렌즈. 그렇죠. 아니, 기억, 니은. 예스. 23번에 기억, 니은. 내 단점이 돌다리를 다시 두들겨야 되는데 잘 안 두드려. 자, 봅시다. 너희들한테 볼록 렌즈. 잠시만 이야기할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렌즈. 그래. 선생님은 어떻게 배웠었냐면 프리즘이 있었다. 프리즘. 그래. 많이 갖고 놀았단 말이야. 많이 갖고 놀았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빨강색, 파란색 빛이 오면서 막 퍼지는데 상식적으로 여기 나는 어떻게 보냐 빨강색이 뾰족하게 여기 찔린 거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넓은 거 좋아하더라. 빨강색 이쪽으로. 그리고 파란색은 좀 더 많이 꺾이더라. 색깔마다 진행 경로가 달라요. 자, 혹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공기 중에서 진공 중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속력이 같아. 그런데 프리즘 통과하면 속력이 좀 달라져요. 웃긴 녀석이지, 그지? 그 전까지 잘 되다가 여기 딱 들어오면 달라진대. 근데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 건 난 어쨌든 뭐 넓고 큰 거 좋아하니까 넓은 쪽으로 꺾였네만 기억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돋보기는 어떻게? 볼록 렌즈. 쌤이 렌즈 보여줬었나? 이번 안 보여줬지? 그때 깜빡하고 못 보여줬는데 자, 빛이 진행을 하는데 똑바로 자, 얘들이 빛이 프리즘 이렇게 2개 깎았는 거 붙여놨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네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오던 빛이 원래 여기 꺾이고 여기 꺾여야 되는데 됐다. 한 번만 꺾인 거로 하자. 이렇게. 됐나?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다가 한 번만 꺾인 걸로 이야기하니까 만나더라. 됐나? 이 만난 점을 우리가 포커스, 초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초점. 됐나? 근데 사실은 너희가 봤을 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잖아.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면 원점이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원점에서 절반 되는 요점. 됐나? 그리고 볼록 렌즈 똑같이 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찌그러졌다. 어떡하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얘들
여기 초점. 그래서 이 초점 양쪽을 지니고 볼록 렌즈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볼록 렌즈가 있었을 때 광선을 추적을 할 거다. 광선 추적.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광선 추적. 1번, 2번, 3번. 광축에 나란하면 초점을 지나고, 초점을 지난 건 광축에 나란해야 되고,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그대로 그냥 가라. 직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직진해라. 자, 선생님 한 번만 보여주도록 할게. 자, 렌즈가 F가 초점. 초점. 포커스. 초점. 자,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면 만약에 원이 있고 한 요쯤 초점이라 할까?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요쯤 초점이라 할게. 그럼 초점 안에 만약에 물체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돋보기를 내가 가까이 물체를 이렇게 보면 확대돼 보이죠? 그 확대돼 보이는데 혹시 너희들 그거 기억나? 고립, 상, 정립, 상. 얘도 입으로 외워야 돼. 고립, 실상. 고립, 실상. 정립, 허상. 정립, 허상. 네, 도립, 실상, 정립, 허상. 외운다 칩시다. 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물체에서 나온 빛이 정말로 빛이 실제로 가면 되는 거야. 실제로. 빛이 가면 실상. 근데 이게 허상 뭐냐면 빛의 연장선. 됐나? 잠깐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만약에 물체가 여기 있잖아. 그 물체에 이 끝에서 요 끝에서 나온 빛을 이야기할게. 초점이 조금 앞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당겨줘야 될 것 같은데. 자, 혹시 안 되면 수술할게. 이제 여기 이 물체에서 상을 만들려고 하면 이 세 선 중에서 두 개만 만나도 상이 생겨. 자, 바로 요 물체 아래쪽에서 나왔지? 이 선은 여기서 쭉 나오면 렌즈 중심 지났어. 직진할 거야. 광축이 뭐였냐면 초점과 초점을 연결한 게 광축이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이 광축과 나란도 이건 거야. 광축과 나란 이쪽 초점 지나야 되거든. 그대로 직진한다는 거지. 이 점은 그대로 요 점이구나. 이 선상에 있을 거구나. 선상에. 그 다음, 자, 여기서 나온 선, 요렇게 그리면 광축의 나란. 광축의 나란. 어디를 지나야 되냐? 초점을 지나야 돼. 초점을. 됐습니까? 그 다음, 렌즈 중심을 지나야 되지. 렌즈 중심을 지난 빛이 쭉. 잠깐만. 아까 쌤 뭐라고 했냐면, 이 세 개 중에서, 저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만나도 되는데, 점이 생겨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래갖고 얘를 만날 수 있겠나, 없겠나? 없겠지? 그래서 거꾸로 갑니다. 빛의 연장선. 여기서 나온 빛은 이렇게 렌즈 중심 지나서 직진하는 거고, 광축에 나란했다가 초점 지난 거고.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얘를 뒤로 연장을 해. 뒤로. 미안, 내가 점선을 잘 못 그려. 뒤로. 이렇게 연장을 한 거야. 이랬나? 그러면, 자, 요 선을 좀 어려워해. 초점을 지난 빛이라고 이야기하자. 이게 이쪽 초점 말고 여기 초점을 지나야 되거든. 이 초점을 지난 빛,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는 거꾸로도 돼. 왔다 갔다가 둘 다 되거든. 렌즈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서 렌즈 중심에 가서 그때부터는 초점 지났지?
광축의 나란. 렌즈 중앙에 딱 오면 그때부터 광축의 나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야, 진짜 이 세 개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얘를 뒤로 연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 조금 이 초점 이건 움직이면서 이 초점이 좀 잘못돼서 이거 이런 식으로 가서 연장을 해서 여기 상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얘보다 훨씬 더 큰 상이 생길 것 같다. 똑바로 서 있지. 똑바로 서 있지. 정립허상인 거야.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초점보다 안쪽에 있으면 정립허상이 생겨. 커. 그리고 똑바로 서 있어. 이렇게. 됐습니까? 크고 바로 서 있다. 정립허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정립허상. 크고 바로 서게 된다. 요 그림이 이랬나? 그러면 선생님이 도립실상을 한 번만 보여줄게. 도립실상을.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없앨게. 없애고.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유는 혹시 집에 가서 여유가 되면 이 부분, 일요일 거, 그때 거 영상이라거나 요거 보고 한 번만 내용은 익혀두기. 내용은. 자, 그러면 이렇게 렌즈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광축이 있을 거다. 렌즈 아래 위에 중심, 그 다음에 원점 중심 이렇게 됐을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면 초점이 뭐 이 정도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 예상을 할게. 그러면 초점보다 멀리 있는 물체래. 초점보다 멀리 있는 물체. 그러면 이 경우에는 광축에 나란하게 왔다가 꺾여서 이쪽으로 가야 될 거니까. 그치? 헷갈릴 수 있다. 렌즈 쪽으로 오면 렌즈를 지나서 꺾일 거니까 넓은 데로 꺾였다.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쭉 맞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렌즈 중심을 지나야 되지. 렌즈 중심 얘를 지나야 될 거니까 올라나와 쭉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지금 작도가 조금 어긋나 버렸네. 요소 어긋나 버렸네. 왜 이게 어긋나 버리면 안 되냐면 분명히 난 답은 알고 있는데 얘가 작아져야 되거든. 작아져야 되거든. 멀리 있는 거. 이따 지금 보게 할 건데 돋보기로 저 멀리를 한번 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보여준 돋보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앞으로 딱 세워서 렌즈가. 아이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돋보기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러면 이 돋보기는 이렇게 생긴 원에서 원 중심에서 초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렌즈가 있고 초점이 요 정도 된다라고 치면 초점보다 멀리 있는 걸 내가 보게 되면 얘가 상이 거꾸로 뒤집히고 글씨가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저 멀리 창밖에 있는 건물에 있는 간판을 딱 보면 글씨가 아래 위로 이렇게 뒤집혀진 게 보일 거라. 이렇게 자 여기서 나온 빛인데 이 밑에 가 있을 거니까 뒤집어졌대. 그리고 분명히 그 상이 작을 거거든. 작을 거거든. 그래서 거꾸로 뒤집혔다. 도립. 나 역으로 립 서 있는데 거꾸로 뒤집은 흰상. 도립. 그리고 빛에서 나왔는 그 연장선 아니지. 도립 실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응, 됐나? 그래.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24번 문제를 볼게. 볼록 렌즈다. 렌즈는 일단 굴절이지. 렌즈는 일단 굴절이지. 24번에 2번. 됐습니까? 두 번째 25번에 1번. 볼록 렌즈란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거고. 두 번째, 광축에 나란 밑줄. 초점을 지나지. 자, 잘 봐야 돼. 광축에 나란하게, 이게 광축이야. 광축에 나란하게 오면 여기 렌즈 중심 지나서 초점에 가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OX, O다. 3번에 볼록 렌즈의 초점에서 나온 빛은 아까 여기 선생님이 사물 그렸을 때 렌즈에서 나온 빛은 그대로 쭉 간대. 렌즈 중심까지 갔다가 광축 따라. 됐습니까? 그럼 3번에 초점에서 퍼져나온 빛은 렌즈를 지나 또 초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광축에 나란하게 갈 거다.
이쪽 초점에서 초점 두 개야. 한쪽 초점에서 나온 거 이렇게 직진. 또 모인다 안 모인다? 다시 모이진 않는다.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렌즈가 있었으면 빛이 이렇게 모여진다. 또는 렌즈가 있었으면 이렇게 퍼져 나온 빛은 다시 직진 이렇게 갈 거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두 초점 중에 한 군데서만 만날 거다. 그래서 OOX 됐나? 자, 그래서 26번에 1번 초점이 안쪽에 있대. 아까 쌤이 초점보다 안쪽에 있으면 커 보여. 초점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작아 보여. 작고 뒤집혔어. 크고 바로 있어. 돋보기 딱 상상하면 대체 근데 초점에 딱 되면 상이 없어. 초점에 딱 있으면. 물체에 초점에 있으면 상이 없다. 그래서 일단 1번에 안쪽이다. 정립허상. 두 번째 바깥쪽에 있다. 도립실상. 초점 위에 있다. 상은 없다. 됐습니까? S. 27번. 렌즈를 지나는 광선 추적. 이걸 우리가 광선 추적이랍니다. 광선 추적.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광축의 나란. 이거구나. 광축의 나란. 그러면 이따 굴절하지 렌즈에서 초점을 지날 거다. 맞다. 두 번째, 초점을 지났다. 초점을 지나서 렌즈에 입사를 했다. 렌즈 반대쪽 초점 지나나? 안 되지. 땡. 세 번째, 렌즈 중심을 지난다. 렌즈 중심, 여기서 렌즈 중심 쫙 지나게 되면 얘는 그대로 직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지금. 됐습니까? S. 자, 이제 남았는 게 광전 효과거든. 광전 효과. 네. 뒤에 남았는 게 광전 효과인데, 광전 효과가 뭐가 광전 효과이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다. 그러나 광전 효과. 광전 효과는 일단 누가 이야기했다?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 중요한 거지. 광량자설. 광량자설이 뜻이 빛이 입자다. 됐지? 잠깐만 설명을 하고 쌤 얘기를 할게. 아까 욕심 부려서 막 프린트까지 풀이 달려고 했는데 안 되면 쌤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더라도 일단 광전 효과. 광전 효과는 빛 이거 전류 흐르게 하던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왜 나타났느냐? 금속에다가 진동수가 굉장히 큰 빛 입자, 얘를 광, 양자, 빛 입자거든요. 질량지닌 입자. 그러니까 빛광, 질량지닌 입자. 얘를 갖다 딱 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였는데 이게 금속. 금속인데 금속 아래쪽에 있고 말고 표면에 박혀있던 전자가 굴러 들어온 돌 때문에 박힌 돌 빼내졌단 말이야.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이거 한 개 진동수 요만한데 그보다 센 진동수를 가진 빛이더라. 그러니까 농구공으로 야구공 치니까 튕겨나가더라. 그래서 문턱 진동수, 한 개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비치는 빛을 보내니까 튕겨나가더라. 그래서 얘 튕겨나간 이름, 오늘부터 너는 전자가 아니야. 광전자야. 빛 때문에 튕겨나간 전자, 광전자야. 이렇게 된 거지. 쟤 때문에 전류가 흐를 거란 거야. 그러면 이걸 회로를 쭉 만들었었지. 빠르게 적자면 일단 진공 상태의 음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극은 금속으로 하나 금속판 두고 그 다음에 얘가 오목 거울처럼 생겨서 여기 빛이 모이는 요 자리에 양극이라는 극을 줍니다. 양극이라고 플러스 극은 아니고 그 다음 여기 회로를 연결한다. 회로 연결했을 때 전류계도 하나 놔두고
그리고 전압계도 하나 걸어주고 그러면서 회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전기 저항을 두는데 어디에다 연결할지는 네가 선택을 해. 이렇게 된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전기회로를 구성을 했다. 그러면 양극은 우리가 생각하면 플러스 아니다. 이름이 양일 뿐이다. 그러면 여기에 빛 쪼여줬더니 살짝 튕겨나간 전자가 있더라. 광전자. 그럼 광전자는 음전화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엄청 좋아했겠지.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 극이라면 쫙 빨려 들어가서 전류가 엄청 잘 흐르겠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가로축이 양극의 전압 크기이다. 근데 이 양극의 전압이 0일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다. 그때 세로축은 뭐냐? 전류의 세기다. 광전자 때문에 흐른 전류니까 광전류였다. 그러면 전압 안 걸어주니까 튕겨나왔는데 힘되는 나는 이 안에 들어간 것 같다. 플러스로 해주니까 플러스로 모든 전자가 빨리 들어와 땡기는 바람에 전류가 잘 흘러서 전류가 이렇게 좀 세지더라. 맞습니까? 근데 쟤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전류세기가 점점점 약해졌어. 심지어 어떻게 전류세기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생기더라. 요때 가로구는 전압이었으니까 양극의 전압이 전류의 어떤 전류? 광전류 세기가 제로가 될 때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정지, 전압, V, 스톱, VS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선생님은 빵값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 빵값으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빛의 에너지, 광자 에너지 빼기 1 함수. 왜 함수죠? 금속마다 다 달라. 그래서 빛의 에너지 HF 1 함수 HF0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잠깐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 거스름돈이고 내가 용돈 갖고 있다가 빵 샀지. 빵 사고 나니까 거스름돈 남긴 하더라. 됐나? 그러면 용돈 빛의 진동수가 세면 거스름돈 많이 남거나 아니면 이함수 요거 F0를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있다. 광전 효과는 사실은 진동수가 중요한 거지 세기가 중요하지 않다. 왜? 파동이라면 충분히 에너지가 쌓여야 되는데 파동이 아니고 입자이기 때문에 빛을 쪼이는 즉시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 하자면 그래프를 이런 거 했었을걸? 가로축의 진동수, 세로축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선생님 그러면 X축, Y축에서 1그치. 1차 함수인 거지. 1차 함수. 그러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사실 점선. 왜냐? 이거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면 방출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을 거다. 그럼 얘가 뭐다? Y절편. 그러니까 마이너스 HF0고 X절편. 얘는 Y가 0돼야 될 거니까 같다라고 하면 진동수가 F0인 걸 비췄다. 그러면 에너지 없더라. 그럼 다른 금속은 또 다른 형태로 되더라도 그럼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겠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광전 효과를 이용을 해서 주변에 많이 쓴단 말이야. 특히 너희들 이런 거 많이 쓰지 않나? 디지털 카메라. 굳이 뭐 안 들고 다녀도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인 거야. 그럼 얘가 광전 효과 이용을 하는 거거든. 물론 그 안에 뭐가 있냐? RGB 따로 있어. RGB, 빨초파, 화소가 따로 있고
여기마다 빛이 딱 들어가면 빛 들어가면서 튕겨나온 전자가 있고, 그럼 거기 좀 복잡하게 있는 것은 지금 설명하진 않았거든. 빛 비춰 들어와서 전자가 튕겨나가고 남아있는 전자 때문에 전류가 빛이 얼마나 셌는지 색깔별로 어땠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컴퓨터가 확 모읍니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걸 정보로 갖고 있다가 내가 클릭했을 때 화면을 읽어내 주는 거지. 나 일단 그 정도로만. 일단 자 볼게. 28번 광전 효과. 1번 금속 표면에 빛 비출 때 전자가 방출 광전 효과. 맞다. 두 번째 파장이 긴 거 아닌데 진동수가 큰 빛이어야 되겠지.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춰야 된다. 즉 F대로보다 누가 F가 광자의 진동수가 금속의 한 개의 진동수보다 커야지 광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 즉시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이다. 그쵸? 굴러들어온 입자, 박힌 입자 빼낸다. 입자성이다. 맞다. 29번에 정지전압의 크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 정지전압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언제 크냐?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크면 까불지 마라. 내 들어갈 거다. 확 들어갈 거라는 얘기지. 얘가 아무리 마이너스의 전압의 크기를 가져도 얘가 마이너스거든. 됐어, 비켜. 확 들어가 버릴 거야. 그러면 전류가 못 들을 때까지가 이게 엄청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난 어떻게 배웠느냐? 어차피 광자 에너지 E는 HF였거든. 이게 크면 에너지 커질 거다. 빛의 진동수 크면 광자 에너지 커질 거고 이 에너지 커지면 남은 에너지 커질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에 정지전압의 크기는 입사하는 빛이 누가 커지면 에너지 커져야 되지. 진동수가 클수록 클 거다. 됐나? 그 다음 더 쉬운 건 이거야. 우리가 이게 있어.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광전자의 전류, 운동에너지 이런 거 될 건데 결국은 에너지 때문에는 에너지가 될 거고 광자, 즉 빛의 세기가 세진단 말은 양자의 수가 커질 거다. 그러면 양자의 수가 많으면 1대1 대응 함수처럼 될 거거든. 전자의 수 자체가 많아질 거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얘들 이렇게 이야기해. 빛 비추지. 전등의 수를 달리하는 거라. 전등 하나만 켜거나 아예 이렇게 전등을 하나 켜고 두 개 켜고 세 개 켜고 다르게 켠다는 거지. 그러면 튕겨 들어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광양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광전자의 개수가 달라질 거다. 그래서 나는 세기는 세기. 빛의 세기는 광전자 수, 전류 세기. 세기는 세기. 에너지는 에너지로 갈 거다. 됐나? 요거 한 번만 기록. 저번에 시간이 안 돼서 일반을 설명 못했던 것 같아. 광자의 에너지가 광전자의 에너지. 에너지는 에너지로. 세기는 세기로 갈 거다. 에너지는 에너지로, 세기는 세기로 갈 거다. 그럼 일단 정지전압은 광전자 최대 운동 때문이니까 1번의 진동수,
광전류 세기는 빛의 세기. 이번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에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빛의 진동수가 크면 커질 것 같다. S. 30번. 한 개 진동수보다 큰 빛 밑줄. 한 개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크대. 광전효과 일어나겠지. 1번에 즉시 광전자 방출되지. 두 번째, 세기가 약한 밑줄 쫙. 세기가 약한 거 아니 조금 지난 후에 광전효과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진동수만 맞으면 즉시 방출. 세기 약하다고 나중에 이런 건 없음. 됐나? 파동이라면 에너지가 쌓여야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즉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둘째로 세기가 약하다.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거야. 진동수가 아니고. 얘는 세기가 약하도 적시. 세기가 약해도 즉시. 3번. 세기가 강할수록 필요 없음. 세기가 강하면 광전류의 세기만 세졌지. 빛의 진동수가 그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 커지지. 땡. 그 정답 OXX. S. 잘했다. 31번. 광전효과의 원리를 설명을 할 거다. 아, 그러면 내 생각에 아니라 B가 끄집어 당겨야 될 것 같아. B가 1함수일 것 같아. A가 그럼 그 위로 남아있는 에너지 1함수 위에 A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되겠나? C가 광자의 에너지, 빛 입자의 에너지가 되겠네. 그러니까 자, A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한테 봤을 때 금속 표면에 있던 거 얘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빼냈다. 이게 빛의 에너지 HF가 될 거고 요만큼이 빼낸다 1함수가 될 거고 이게 왜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지 이야기하자면 그런 얘기했나? 빵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빵이 바로 앞에 없대. 근데 곧 문 닫는데 내일 엄마 생일인데 엄마 원하는 빵은 딱 한 가지인데 택시 타고 가야지. 버스 타고 가야지. 그러면 여기다 버스비까지 들어야 되겠지. 맞지? 거스름돈 할 때 버스비까지 합해서 빼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라면 바로 빼낼 때 1함수만 쓰면 되지. 그런데 깊숙이 박혀있는 전자는 이거 빼내고 또 빼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거보다는 적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지. 말 되겠나? 버스비까지 쓰고 나면 적게 남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최대 운동 에너지다. 항상 언급은. 됐습니까? yes. 그래서 A가 뭐? 최대 운동 에너지. yes. B가 1함수. C가 광자 에너지. 됐나? 자, 그러면 마지막에 게 뭐냐? 물질파가 아니네. 32번 해야 되네. 32번. 자, 한계 진동수가 F0. 진동수가 3F0인 빛을 비췄지. 그럼 1함수는 W는 HF0. 최대 운동 에너지? 당연히 최대 운동 에너지. 빛 에너지 HF0 3 있었나? 빼기 2함수 W 하고 나면 2 HF0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여생미 진짜 미안한데 제일 뒤에 상대성 이론을 못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상대성 이론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지? 셀프 디스를 잘하는 편이라서 내가. 자, 일단 물질파 8배1을 뭐라고? 드 브로이. 그래서 드 브로이파. 자, 드 브로이파. 내가 알고 있는 전자란 입자다. 정말 질량이 작고 가벼운 입자다. 그리고 이 녀석이 움직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자다 확실한데 근데 파동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서
연구를 했다. 네, 실제로 입자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파동성을 확인을 했다. 어떻게? 금속판에다가 전자를 쏘아 보냈는데 그 뒤에 스크린에 무늬가 나타난 게 엑스레이를 쏘았을 때와 똑같은 간섭 무늬가 나타나더라. 회절 무늬가 나타나더라. 이런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자도 입자성을 지닌 동시에 파동성을 지니는 상황이다. 그때 쌤 공식 기억한다. 어떻게 H는 이게 뭐?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하는 광자 에너지 E는 HF 했을 때 그 H하고 똑같다. 얘가 정말 작은 상수거든. 너희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이야. 무지막지하게 작아. 무지막지하게. 근데 쌤은 어떻게 외웠다? 힘, 남자, 파워. 이렇게 외웠다. 됐나? 힘, 남자, 파워. 남자, MV. 됐나? 그런데 요걸 람다, 루트, EM, EK 또는 람다, 루트, EM, EV. 지금 이거 뭐예요? 얘는 전자에다가 걸어준 전하. 전자의 전하량이 E거든. 나? 네, 혹시 그거 기억나나? Q는 그거다. 난 이렇게 외웠어. 전하량. 사실은 과학에서 퀀터티, 양을 이야기하는 거, 뭐 열량이건 전하량이건 Q를 잘 쓴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Q는 IT, 이게 전류 세기 곱하기 시간. 그러면 잠깐만, 혹시 그런 거 기억하는 애도 있을걸? E는 VIT, 지금 E가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시간을 곱니다. 그러면 전압에다가 요거 전하. 전자의 전하에다가 전자에 걸리는 전압을 이야기하면 결국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될 거니까 EV가 될 거다. 뭐 전자 볼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이 알고는 있지만 매번 써먹을 수는 없어. 왜냐? 다 써서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요 공식만 좀 외워달라. 요 공식만. 이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얘가 상수거든. 상수라면 얘들의 곱이 일정하면 되는 거 아니가? 맞잖아. 이들 세 개가 곱이 일정하면 되는 거잖아. 문제로 풀어줄게. 이러나? 자, 일단 우리가 잠깐만 한번 보자. 33번. 33번. 하면서 얘기할게. 빛과 물질파. 1번. 빛은 회절, 간섭. 회절과 간섭은 입자는 못해. 입자는 못해. 됐지? 그러면 파동성이다. OX. O다. 됐습니까? 이번에 운동한 입자, 물질파, 파장이 람다일 때. 파장이 람다일 때 P분의 H. 에이, 운동량을 물었구나. 운동량이니까 P니까 람다분의 H. 됐나? S. 세 번째, 움직이는 물체의 입자. 입자성뿐만 아니라 파동성도 갖고 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물질의 이중성. 그 앞에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더라. 됐습니까? SO. 4번. 전자의 속력이 2배가 되면 그 불의 파장도 2배가 될까? 잠깐만 뭐라 하노? 야, 얘가 상수잖아. 상수면 일정한 값인데 전자의 속력이 몇 배? 2배. 그러면 어떤 전자, 질량을 일정하게 지니고 있는 그 전자 있었을 건데 속력이 2배면 파장 곱이 같아야 될 거야. 야, 내 커진 부분이 작아져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탈락. 틀렸지, 그지? 34번. 그 불의 파장이 같은 밑줄. 부입자 AB 질량비가 1대 100이다. 속력은. 쌤이 이거 완전 시간중 먹기인데요.
H는 람다 MV 아이가. 그치? 그럼 파장이 같은. 또 똑같대. 질량이 A, B, 1대 100, A, B. 그럼 곱이 똑같아야지. 상수니까. V는 몇 대 몇? 100대 1.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100대 1. 35번. 35번. 질량이 M이다. 운동 에너지는 E다. 물질파 파장. 어떻게 구하지? 물질파하는 단어가 보이잖아? 물질파하는 단어가 보이면 저 공식을 모르면 못 푼다고 생각하면 정답. 공식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근데 에너지란 단어가 보이지? 이거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대? 그치? 운동 에너지를 요 자리에 넣는다 이 말이지. 그럼 공식은 어떻게 해? H는 람다 루트 2M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파장 물었다. 파장은 루트 2M 2분의 상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하다. 얘가 왜 이렇게 나왔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 V 제곱이가. 근데, 나 이런 거 싫어. 왜냐? 전자 질량은 알겠는데, 전자 속력 걔 못 구하겠어. 이렇게 된 거야. 된다. 전자 질량은 이미 계산했어. 속력, 걔 너무 빨라가지고 못 구하겠어. 이렇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운동량으로 할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운동량을 또 한 방법이 있거든. 얘는 부딪혔다가 운동량 변화량. 이런 걸로 할 거니까. 이랬나? 그래서, 야, P가 들어가도록. P는 MV 곱인데, 잠깐만. MV 곱인데, 얘가 제곱이 되도록 하려니까 없앨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아래 위로 M을 한 번씩 곱해준 거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운동 에너지가 2M분의 P제곱 이렇게 했다 그랬지. 됐습니까? 자, 요거하고 정리를 할까? 이약 2M 2K. 됐습니까? 그럼 P는 루트 2M 2K. 틀려. 됐나? 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식을 쓰는 방법. 식이 어디서 유도됐는지는 반드시 내가 최소 연달아 3번은 써봐야 된다. 이랬나? 그래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끄집어낼 수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 풀이는 여기까지. 파일의 풀이는